자, 이번 시간 제10강 용도지구의 이제 지정과 관련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인 이제 특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도조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인 이제 조례,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 종류를 세분하거나 또 법에서 이제 세분 안 돼 있는 걸 조례에 의해서 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보면 이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관지구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지금 이제 3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 그다음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3개가 이제 세분화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종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종류를 하나는 더 3개 위에 법이 정하고 있는 3개 위에 추가적으로 종류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하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와 관련해서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세분을 할 수 있다. 즉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종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좀 조심하시고 경관지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 세분이고, 추가적이라고 이제 표현 쓴 건 이미 이제 법에서 종류가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종류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국토개법에서는 종류가 안 나눠져 있지만 않습니다. 그럴 때는 조례에 의해서 세분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 세분하고 세분 대상 용도지구를 좀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공계획조례에서 법정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를 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11개 용도지구 위에 그 밖에 이제 용도지구를 새로 정하고자 할 때 이때 이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3가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3가지를 좀 유념해 두셔야 되고, 자, 우선 첫 번째 용도지구 신설과 관련해서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만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서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료 새로 이제 신설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른 제한, 그 제한과 관련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새로 신설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신설에 따라서 행위제한. 자, 여기서 이제 행위제한은 주로 건축 등과 관련된 제한입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은 용도지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은 최소한도 내에서 행위제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용도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할 목적으로 해서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일단 용도지구, 법정 용도지구 위에 새로 용도지구를 만들 때 국토개법에서 관련해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방제지구 지정하고 변경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자, 방제
방제지구는 재해 등을 이제 예방하는 데 목적으로 필요할 때 지정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방제지구고, 법에서 이제 시도의사나 대표시장이 방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해서 결정해야 하는 경우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연안 침식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지역으로 연안관리법이라고 다른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수의 산사태 등의 동일시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해당되는 재해 발생에 따라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방제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제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방제지구와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해서 특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청수에서 지정한다는 규정인데, 방제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건축을 한 경우, 이때는 필로티로 되어 있는 1층 부분은 청수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층 자체를 필로티 구조, 기둥 구조로 했다. 그럼 이때는 건물에 이제 청수 산정할 때 1층 부분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한다는 것 봐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컴페어러하고 용적률과 관련해서 완화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컴페어러하고 용적률 완화해주는 건 해당되는 이제 방제지구 안에서 방제지구와 관련해서 재해 저감 대책, 즉 재해를 줄이는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를 한 경우, 이때는 건물의 이제 규모와 관련해서 규모를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과 관련해서는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 즉 1.5배 이내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 범위에서 각각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기준 완화, 건폐율은 150% 이내, 즉 1.5배 이내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줄 수가 있고, 용적률은 120% 이내입니다. 이거는 이제 1.2배 이내 범위에서 각각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제지구 지정에 따른 특례 부분, 그 부분 이제 잘 응용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복합용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단 2018년에 새로 신설된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이용해 두셔야 됩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과 관련해서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해당되는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해서 그 건축물 용도를 완화시켜줄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면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공업지역과 관련해서는 중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허용이 됩니다. 이때는 원래는 이제 일반공업지역에서 중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는데, 용도지역 변경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가 만약에 필요한 그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자체를 완화해 줄 목적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용도지구를 복합 용도지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이제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이제 지정되어 있고 해당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이외 나머지 뭐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3개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여기 이제 용도지역에 대해서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복합 용도지구로 이제 지정할 때 기준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우려가 되는 경우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게 되면 뭐 도로 등의 이제 설치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도로 설치 등이 쉽지가 않을 때는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을 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하더라도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때는 간선도로의 교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비가 20m 이상이 되는 도로가 간선도로입니다. 원래 이제 대상 지역에 이제 도로가 쭉 연결이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의 교차지에 간선도로가 이제 만나는 그와 같은 지점이거나 대중교통의 결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버스 정류장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 뭐 이런 게 이제 만나는 그와 같은 지점이 결절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면적 관련해서 일단 제한이 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것. 자,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결절지구 여기 지금 해당되는 용도지역이 자,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3만 제곱미터가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럴 때는 3분의 1 범위니까 여기 1만 제곱미터와 관련해서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분의 1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용도 복합 용도지구와 관련해서 지정 요건 그 3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즉 건축과 관련된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정통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용도지구의 이제 행위제한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 조례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도시군계획조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이제 용도지구.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고도지구에서 행위제한입니다. 고도지구는 건물 최고 한도, 즉 건물의 높이와 관련해서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 게 고도지구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이제 건축과 관련된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표현이 용도지구 행위제한이 원칙은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행위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도의사나 대구시장의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높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도지구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지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부분 지정이 됩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진흥지구와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건축과 관련된 제한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개발계획 수립 내용에 행위와 관련된 제한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때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각각 행위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이 수립이 안 된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이 그대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때 일단 행위 제한 경우의 이제 수가 좀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칠학지구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칠학지구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연칠학지구하고 집단칠학지구. 자, 두 가지 구분하고 자연칠학지구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칠학을 정비할 때 이때 지정되는 게 자연칠학지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서 칠학을 정비할 때 이때 지정하면 집단칠학지구입니다. 그리고 자연칠학지구와 관련해서는 국토개혁법 시행령에서 제한과 관련해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칠학지구와 관련해서는 개별법, 다른 특별법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이라고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칠학지구하고 집단칠학지구는 행위제한과 관련해서 일단 도시공계획지구로 적용된 건 아니고 따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법률 명칭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칠학지구는 국토개혁법에서 규정이 있고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복합용도지구와 관련해서 행위제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허용이 되고, 그다음 이제 일반 공업지역에 대해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중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거라 하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이종 걸린 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그리고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리고 동물식물 관리시설, 장례시설 기능이 있는데 그게 나 있는 용도는 원래는 준주거지역에는 허용이 되는 용도입니다. 근데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됐을 때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그게 나 있는 용도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 있는 용도 제외한 그 밖에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제외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그리고 이종 걸린 생활시설 중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소 그리고 노유자 시설과 관련해서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외되는 것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됐을 때 이때는 이제 허용되는 것 이종 걸린 생활시설 중에서 일반 음식점 그리고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그리고 이제 판매 시설, 숙박 시설, 유원 시설과 관련해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일단 허용되는 용도를 국토개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용도 지구의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화지구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방화지구는 행위 제한, 즉 건축과 관련된 제한은 건축법에서 따로 별도의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지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밖의 지구면 고도지구, 개발지구지구, 시각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를 제외한 그 밖의 이제 지구입니다. 그래서 뭐 방제지구라든지 경관지구라든지 또는 보존지구라든지 보호지구라든지 그런 지구, 그런 용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도시분계획조례에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 이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행위 제한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지구 관련된 내용은 2018년에 좀 개정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2018년에 시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 안 됐는데 개정된 이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은 용도지구에 따른 내용은 시험에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용도지구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용도구역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이나 건축과 관련된 제한, 자, 그 제한 내용을 다시 강화 또는 완화시킬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 이게 용도구역입니다. 그 용도구역도 도시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 용도구역 종류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은 도시군관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하고 분소는 용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위반은 할 수 있지만 용도구역 지정이나 변경과 관련해서 각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 분소는 원칙적으로 용도구역의 이제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권한자가 아니다. 자, 그걸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토개법에서 용도구역은 총 5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시가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이렇게 해서 5개 용도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그린벨트라고 이제 표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만 대상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결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자연보호구역 결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가조정구역을 국가계획하고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국토개법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에 들어가는 것,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종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이나 변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권자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리고 뭐 국토교통장까지 포함해서 입지규제 세수구역 지정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5가지 용도구역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 결정 누가 하는지, 자, 이 부분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뭐 다른 말로 그린벨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게 이제 되면 실질적으로 대상 토지와 관련해서 이용은 거의 제한을 받는, 개발 건축이라든지 거의 허용 안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용도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장관이 도시의 무지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첫 번째 목적은 도시와 관련해서 도시의 무지산 확산 자체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뭐 군부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이때 이제 국방부 장관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요청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경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때 목적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 즉 건축과 관련된 제한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된 경우 이때는 행위 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되면 지정권자가 누군지 그분이 이제 출제되니까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 자연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일단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 도시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 안이라는 건 용도지역이 이제 도시지역이라는 얘기죠.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화, 산지 등과 관련해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자연공원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교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정권자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기능인데, 자,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지가 대상입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남산이라든지 이런 분이 도시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용도지역 시가조정구역이 나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일단 시험에서 자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시가조정구역은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 즉 건축과 관련된 제한이 국토계획법에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출제해야 되니까 이 부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시가조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하고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가 국토교통장관이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의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장관이고, 여기서는 대도시시장은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에 해당이 안됩니다. 원칙적인 이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정하고 변경 보시면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시산,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제한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 또는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나눠진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시가조정구역이 이제 진행이 되면, 자, 시가 되는 걸 일정 기간 동안 유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가 되면 그 시가를 이제 조정하는 유보 기간은 법에서 최소 5년 이상 최대 20년 이내 기간으로 해서 유보 기간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관련해서 유보기간 물어보면 최소 5년 이상 최대 20년 이내 범위에서 유보시킨다. 그래서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유보기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되는 유보기간이 끝나게 되면 즉 유보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만료되는 날, 즉 끝나는 날, 그 다음 날을 균해서 시가 조정과 관련해서 시가 조정구역이 지정했던 그 효력이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 일단 지정과 관련해서 효력 상실이 되는 것, 유보기간이 끝나게 되면, 즉 유보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만료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을 균해서 시가 조정구역으로 지정했던 그 효력이 상실이 되도록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일단 법적으로 해당되는 기간 만료된 그 다음 날 균해서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효와 관련해서 따로 고시를 해야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 고시는 확인 차원에서 그냥 실효가 됐다고 고시를 하는 거고, 실효하고 관계없이 기간이 끝난 날, 그 다음 날을 균해서 자동적으로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보기간 이거 의미를 잘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지정 실효가 나 있죠. 지정 실효는 유보기간이 끝난 날, 그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1년이다. 그리고 효력 상실하게 되면 고시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고시는 확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보기간은 이 부분 단독에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보기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좀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조정구역에서 행위제한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자, 시가조정구로 진행이 되면 건축 등과 관련해서 제한, 자, 이거는 국토개법에서 대상하고 절차와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시가조정구역에서 개발행위, 신축이나 전축, 자,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구주 등의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그리고 도시군계획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뭐 도시군계획사업이면 세 가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즉 도로 설치라든지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정비사업. 여기 나 있는 이제 세 가지 사업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있고, 국토교통 분야간의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즉 인정이 될 때, 그와 같은 도시군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요건 그 세 개를 잘 이용해 주시고, 나머지 도시공개획 사업을 제외한 각종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허가받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쭉 나있는데, 뭐 그런 건 이제 각각 참고하시고, 시가조정구역도 일단 건축과 관련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각각 허가를 받는 사항이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